유비는 평주에다 남궁과 양양까지 차지한 다음 남으로 내려가 무릉, 장사, 계양, 영릉을 공략했다. 먼저 유비가 군사를 거느리고 영릉을 접수하고 그 다음 계양은 조운을 보내서 점령하게 했다. 그리고 무릉은 장비를 보내서 평정케 했다. 유비는 돌아온 장비를 형주로 보내 관우와 받고 그곳을 지키게 하고 관우를 불렀다. 남은 장사를 관우가 공략하게 함으로써 골고루 공을 세울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관우가 공략해야 하는 장사는 앞에 조운이나 장비와는 경우가 조금 달랐다. 장사의 태수로 있는 한연이란 자는 별거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래 황충이란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충은 비록 나이는 60에 가까우나 만명으로도 당해내기 힘든 만부부당이라 일컬어지는 장수였다. 그래서 조운이나 장비보다 훨씬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라고 제갈량이 말했다. 하지만 남다른 자부심에 제갈량에 대한 반발심까지 합쳐져 관우는 자신이 직속 호위대로 거느린 500의 교도수만 데리고 장사로 떠나버린다. 한편 장사 태수 한여는 성질이 급하고 사람 죽이기를 가볍게 여겨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저 늙은 장수 황충 한 사람만 믿고 그럭저럭 장사를 지켜가고 있을 뿐이었다. 한여는 관우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황충을 불러 의논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양령이라는 장수가 나서서 자기가 관우를 잡아보겠다고 했다. 한여는 양령이 자신만만하게 나오니 군사 1천을 주어 관우와 싸우게 했다. 우쭐해진 양령은 나는 듯 말을 몰아 성을 나갔다. 한 50리쯤 가다 보니 앞길에 자욱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관우의 군마가 몰려오고 있었다. 양령은 겁도 없이 관우에게 욕을 하며 창을 휘두르며 마주쳐 나갔다. 관우는 크게 노에 대꾸도 하지 않고 말을 박차고 나가 청룡도를 휘둘렀다. 그러니 양령은 채 삼합도 못 버티고 두터막이 되어 말 아래로 떨어졌다. 관우는 양령의 남은 군사들을 쫓아 곧바로 장사성 아래 이르렀다. 쫓겨온 군사들로부터 양령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한여는 황충을 불러 성을 나가 싸우게 했다. 그리고 한여는 성 위에서 싸움을 구경했다. 황충이 5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왔다. 관우는 앞서 칼을 빼들고 달려나오는 늙은 장수가 황충이란 것을 직감했다. 관우와 황충은 거느리고 온 군사들은 뒤에 세워두고 통성명을 나눴다. 그리고 말을 박차고 나가 칼과 칼이 부딪히는 싸움을 시작했다. 용과 호랑이가 뒤엉켜 싸우는 것 같은 대단한 싸움이 백합을 넘어섰지만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성 위에서 손에 땀을 쥐고 싸움을 구경하던 한여는 황충이 실수라도 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다 승부가 쉽게 나지 않자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 황충을 성으로 불렀다. 그렇게 되니 관우도 군사를 물려 성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다 진영을 차렸다. 그리고 황충과의 싸움을 떠올려보니 황충이 비록 늙었지만 실로 대단한 장수였다. 다음날 일찍 관우는 성 아래로 나가 싸움을 걸었다. 황충은 다시 수백 길을 이끌고 적교를 넘어와 관우와 어울렸다. 전날처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싸움이 어느새 5, 60합에 이르렀다. 양 진영의 함성과 북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관우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관우는 황충을 가까이 유인해서 갑자기 되돌아서 베어버릴 생각이었다. 황충은 그것도 모르고 바짝 뒤쫓아갔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져 관우가 막 되돌아서 황충을 베어버리려고 할 때였다. 황충의 말이 발을 헛디딘 듯 앞으로 고꾸라졌다. 관우는 말을 돌려 말에서 떨어진 황충에게로 다가간 뒤 청룡도를 치켜들어 내려칠 듯하며 소리쳤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나 지금은 아니다. 어서 가서 말을 갈아타고 다시 나오너라. 그러자 황충은 급히 말을 일으켜 세우고 몸을 날려 말등에 오른 뒤 성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모든 것을 다 본 한연이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황충은 말이 오랫동안 싸움터를 달리지 못해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연은 뭔가 미심쩍은 데가 있는지 황충에게 왜 화를 쏘지 않는지 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황충은 쌀 2섬을 들어 올릴 힘이 있는 사람이라야 당길 수 있는 화를 쓰는데 100번을 쏘면 100번이 다 관역을 뚫을 정도로 명사수였다. 황충은 한연의 물음에 이번에는 자신이 내일 거짓으로 싸움에 진 척 도망치다 적교 근처에서 활을 쏘아 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황충이 그렇게 말하자 한연도 더는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아끼는 말 한 피를 내주었다. 한연에게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황충은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관우는 말에서 떨어진 자신을 죽이지 않았는데 자신은 어떻게 내일 싸움에서 관우를 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화살을 쏘지 않으면 군령을 어기는 것이니 그 또한 장수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 고민이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황충은 다음날 관우와 싸우기 위해 성을 나갔다. 그렇게 또다시 용과 호랑이가 뒤엉키듯 두 사람은 창칼을 부딪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황충이 거짓으로 패에 달아나기 시작했다. 관우는 황충이 거짓으로 패에 달아나는 줄도 모르고 힘을 다해 뒤쫓았다. 황충은 달아나다 되돌아 활을 쏠 작정이었지만 전날 관우가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생각해서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황충은 활을 꺼내 들었지만 화살을 얹지 않고 빈 시위만 당겼다 놓았다. 시위 소리에 놀라 관우가 급히 몸을 피했지만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관우는 황충이 빈 활을 쏜지 모르고 계속해서 뒤쫓았다. 황충이 다시 빈 활을 들어 한 번 더 관우를 쏘는 신용을 했다. 시위 소리에 놀란 관우가 살펴보았으나 이번에도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관우도 황충이 활을 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황충의 말이 적교에 이르렀을 때 황충은 드디어 화살을 빼어 시위의 언도 힘껏 당겼다 놓았다. 시위 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은 그대로 관우의 투구끈을 맞춰버렸다. 화살이 투구끈을 끊고 투구에 박히자 관우는 몹시 놀랐다. 관우는 황충이 어제 자신이 살려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러자 관우는 황충과 더 싸울 마음이 없어졌다. 한편 황충이 성 안으로 돌아가자 한여는 군사들을 시켜 황충을 잡아다 묶었다. 한여는 그동안 관우와 황충이 싸우는 것을 보니 서로 내통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황충을 처형해야겠다고 했다. 주변의 장수들이 말렸으나 한여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군사들이 황충을 성문으로 끌고 가 목을 배려했다. 황충도 체념한 듯 순순히 목을 빼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위원이 그런 군사를 죽이고 황충을 구하며 함께 한현을 죽이자고 했다. 하지만 황충은 차마 주인으로 섬기던 한현을 죽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위원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 이끌고 성 위로 올라가 한현을 한 칼에 죽이고 목을 잘라 관우에게 항복해버렸다. 마침 관우가 걱정돼서 뒤를 받쳐주기 위해 장사로 오고 있던 유비는 군사들로부터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장사로 들어간다. 관우로부터 황충의 이야기를 들은 유비는 황충을 찾아가 함께할 것을 권했다. 황충은 유비에게 한현의 시신을 찾아 장사 지내줄 것을 청했고 유비는 그런 황충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유비는 황충이라는 또 하나의 걸출한 장수를 얻게 되었다. 내 군을 평정한 뒤 유비는 군사를 돌려 형주로 갔다. 이때부터 유비는 자금력이 넘쳐나고 사방에서 인재들도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진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